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가님과 여러 사람들과 과감히 진행시켰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공연 안에 많이 드러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유를 제가 작가님과 설정했던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였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박 선생님은 민수라는 의사가 더 잘 나가는 거 질투나고 부럽고, 간호사들은 사소한 질투지만 너무 멋있는 민수라는 선생님이 여자이고 이성애자인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이 효진이와 결혼, 말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포비아라는 게 사실은 혐오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공포잖아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공포인데, 공포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공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정이 있고, 하지만 그게 잘 보이진 않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어쨌든 드라마를 강하게 마무리하고 또 민수가 커밍아웃하면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악역이 좀 필요해. 악역, 민수에게 안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했고요. 그거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한국의 이성애자인 여자와 남자들에게 대입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지만 저는 많이 접했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혐오나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실예로 제가 접했던 가장 끔찍한 일은 제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가 동성애자였는데 공공연히 커밍아웃 되어 있었는데 별명이 미안해였어요. 잘생기고 멋진 친구였는데 여자들이 사귀자고 하면 미안해 나 게이야 이렇게 돼서 별명 미안해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선배들한테 강목으로 맞았더라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그냥 재수없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예술학교였고 리버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술을 하고 아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게이도 굉장히 많고 레즈비언도 많고 그런 문화가 좀 더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이기 때문인지 어쨌는지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10년이 넘었네요. 잘 말했으니까.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접해서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질문. 손지연 배우님. 네, 손지연 배우님한테. 선생님, 다른 역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간중간 인터뷰를 한다거나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게 다 나오시는데 효진이만 어떻게 그거에 대한 레즈비언에 대한 가족 이야기나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을 하게 되나? 그 안에서 효진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족이라는 그 가족 안에서 레즈비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약간 신비스러우려고 농담이고 원래 효진이 인터뷰가 있었어요. 연습 때 저도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 서영이와 이렇게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그리고 서영이를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경남이나 준호, 왕언니처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씬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는 영화에서 효진이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저 혼자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효진이의 인터뷰와 민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추민주 작가님이 사실 굉장히 잘 써주셨거든요. 민주 누나가 효진이가 어떤 캐릭터이고 서영이가 왜 사랑을 하고 왜 입양을 하게 결심했는지에 대한 인터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민수가 왜 호모포비아와 같이 행동하는 게이가 되었는지, 게이임에도 불구하고 게이스러움을 거부하는 캐릭터인지에 대한 민수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길어서 그리고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씬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그냥 믿어버리고 좀 빼버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연 시간이 길어서 줄이자고 하는데 넣었으면 더 완성을 들었을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부탁드릴게요. 마스크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는 질문입니다. 0937 비슷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냥 하나만 선정해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나의 경우에 여성적이거나 소녀적인 모습, 그리고 서영이의 경우에 다리를 벌리는 것처럼 남성적인 모습이 부각되는데 이 모습이 하나의 편견을 비춰줄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연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 나오는 게이들은 다 언니 하고 여장을 하고 드래킹도 아닌데 드레스를 입고 예쁜 척을 하고 끼를 부리고 있느냐. 저희 공연 초반부터 사실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관객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이런 캐릭터들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희화화시키거나 우습게 만들어서 그들을 위한 얘기를 한답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은 당연히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연출과 작가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과연 이 연기를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가, 언니 하면서 여성스럽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민수처럼 남성적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여장을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리서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들의 문제가 선택이 아니라 제가 과감하게 선택한 부분은 그냥 하자였고요. 그 이유는 저희의 그 연기하는 공간은 레인보우 바잖아요. 게이바인 레인보우 바. 당연히 게이바에 몇 번 이제 갔다 왔죠. 어떤 분들이 있나. 고민을 하다 과연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바에 갔더니 이 세상에 이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이렇게 끼를 부리고 흘리고 막 성적인 에너지가 넘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그런 분위기거든요. 게이바를 혹시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은 그 공간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이자 출구이자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인 걸 숨기고 혹은 어떤 지나치게 여성적인 취향이나 뉘앙스를 풍기지 않으면서 사는 분들도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해방감을 얻는 거죠. 왜 근데 굳이 여성스럽게 행동하느냐,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내가 여자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여자여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이 질문의 답은 김조광수 감독님께 얻었는데요. 주민주 작가님에게도 얻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회에서 기존의 질서로 제시된 젠더를 벗어나고자 하는 캐릭터들인 거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기존의 질서의 가장 다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에 대한 해방, 기존의 성관념과 다른 성관념, 다른 성역할 이런 것들을 분출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성적인 취향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드래킨처럼 여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일상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게이 퍼레이드, 레즈비언 퍼레이드, LGBT 퍼레이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천박하고 이상한 속옷만 입고 나온다든가 남자가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이런 퍼레이드들이 주로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친 것도 아니고 브라와 팬티만 입고 남자가 평상시에 살 수가 없죠. 그 공간, 그 시간에 자기의 해방감을 느끼고 역할을 전복시키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타인들에게
이상하고 기묘한 에너지를 전달해주면서 자신들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 게이 파레이드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간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하고 있다고 프라이드라는 공연에 나오죠.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일부 게이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게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게이바라든가 이런 공간에 오지 않을 때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그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언제나 전 인류의 5%에서 10% 사이는 동성애자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 몇 분은 분명히 저는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나 게이요라 레지요 티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지어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성스러움 혹은 남성스러움, 레즈비언이 남성스러움을 어필하는 것은 그것이 레즈비언들끼리의 어떤 성적인 매력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굳이 말하자면 남성적인 캐릭터를 할 때 있어서 남성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런 정보들이 입수해서 저희는 그냥 일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라고 진행했습니다. 저 짧게 강연을 저는 그 덧붙이자면 티나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게이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배우가 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과연 게이 연기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연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짧게 했었는데 연출이 말하신 대로 제가 실제로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도 있었고요. 그냥 이 티나의 어떤 성격일 뿐이지 게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여성스럽게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편견을 갖고 보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만약에 이성애자일 수도 있는데 성격이 이런 거고, 근데 이 아이는 원래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동성애자 좋아하는 대상이 동성인 걸 뿐이지 어떤 게이이기 때문에 민수한테 민수야 이렇게 하고 제 친구 중에 이성애자인데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네.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남은 상품들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 여러 분 있었는데 제가 두 분을 뽑았습니다. 9651님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0937님 어디 계시죠? 네,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37님께 관대하게 전달 좀 해주시고요. 저 뒤에 그 다음에 이거 마스크팩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사실 관객과의 대화는 제가